해적 영화의 전설 캐리비안의 해적이 5번째 영화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1편, 2편, 3편, 4편 다 알아야 되나? 아닙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캐리비안의 해적을 보기 위한 핵심 요소들을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세계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죠. 캐리비안의 해적의 세계관은 굉장히 심플하지만 독특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해적 영화인 만큼 이 약탈을 하고 배를 뺏고 그리고 배를 빼앗기는 과정들이 영화에서 순환을 하듯이 반복이 됩니다. 1편에서는 바르보사라는 악당이 나타나서 주인공들과 대립을 하게 되고 2편에서는 괴물 악당 데이비 존스, 3편에서는 커틀러 버켓, 4편에서는 검은 수염이 메인 악당으로 등장합니다. 전체적인 이야기가 다 비슷해요. 각 캐릭터들마다 목적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똑같은 목적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해적 영화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캐리비안의 해적 같은 경우는 개그적인 요소 그리고 유머적인 요소가 영화 곳곳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유머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잭 스패로우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약간은 약을 빤 듯한 느낌의 행동이 포인트입니다.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캐리비안의 해적은 판타지적인 부분도 가미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편을 잠시 보면 메인 악당 바르보사가 저주에 걸려서 살이 없이 돌아다니는 모습도 있고 또 2편의 메인 악당 데이비 존스는 현실에서 보기 힘든 겉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캐리비안의 해적은 해적 영화지만 판타지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5편에서도 메인 악당이 유령이라는 설정이 있으니까 보시면서 이렇게 놀라지 마시고 이번 에피소드는 이런 설정이 되어 있구나,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부분은요, 해적들은 해적들만의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굉장히 좀 웃긴 조항인데, 이 규칙이 무엇이냐, 바로 동료가 뒤처진다면 구해주지 말고 일단은 먼저 도망가라, 그 부분인데 사실은 웃긴 부분일 수도 있지만 캐리비안의 해적 세계관에서 관통되고 있는 조항입니다. 해적이 의리 넘치게 누군가를 구해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Pirates code. Any man who falls behind is left behind. 하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누군가가 속상해 한다거나 섭섭해 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것이 규칙이기도 하고 또 자기가 똑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또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판례 조항입니다. 이게 어쩌면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일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만약에 해적을 만난다 그러면 이렇게 외치시면 됩니다. Parley! Parley. I invoke the right of parley. 아무리 무자비한 해적이라도 최대한 존중해줄 부분은 존중해준다. 이 판례라는 조항을 사용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선장에게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장에게 나의 목숨을 두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 정도는 생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발음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캐릭터도 있습니다. Parlay! Parlay! 이렇게 해적들만의 독특한 규칙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잭 스패로우와 헥터 바르보사입니다. 캐리비안 해적을 안 보신 분들이라도 잭 스패로우라는 이름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이 캐릭터는 개성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잭 스패로우라는 캐릭터가 없이는 영화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비겁한 것은 물론이고 남을 아주 잘 속이죠. 걸음걸이도 특이하고 약간은 맛이 간 듯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하도 속여서 사람들이 잭 스패로우를 안 믿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잭 스패로우도 사람들을 안 믿죠. 이런 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캐릭터가 많은 인기를 끄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저지르지 않고 오히려 뭔가 좀 귀여운 듯한 그런 교활한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물건, 그런 것들을 좀 쟁취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은 좀 즐겁게 코미디적인 요소를 섞어가면서 이 캐릭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물건이라고 한다면 바로 나침반입니다. 보통의 나침반과 다르게 마법의 나침반이라서 주인공이 가고 싶어하는 방향을 가리켜요. 하지만 주인이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 생각을 좀 정리하지 않았다, 그러면 나침반도 주인의 머리를 따라서 팽팽팽팽 그렇게 좀 도는 모습을 보이죠. 어쨌든 잭 스패로우가 부하들 앞에서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나침반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헥터 바르보사입니다. 이 캐릭터는 잭 스패로우의 영원한 라이벌이자 콤비라고 볼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1편에서는 메인 악당으로 등장했지만 그 이후로는 약간 우리 편인 듯 아닌 듯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서 수많은 팬들의 인기를 끌었던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 있죠. 바르보사와 잭 스패로우는 좀 안 좋은 과거가 있어요. 바로 잭 스패로우가 선장이고 바르보사가 부선장일 때 바르보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잭 스패로우를 배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가 뭐 항상 안 좋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위기가 살벌한 것은 아니고 뭐 매번 티격태격하면서 영화의 유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르보사는 기본적으로 머리가 좀 비상해요. 우리가 좀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3편에서 세상의 끝이라는 곳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 그런 미션이 있었는데 잭 스패로우가 세상의 끝을 나가려면 배를 뒤집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He's onto it. 근데 바르보사가 지도를 한번 보고 이 생각을 바로 알아차리죠. 이런 식으로 바르보사는 잭 스패로우처럼 머리도 비상하고 또 때로는 승부사 기질도 있는 캐릭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번 5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하니까 잭 스패로우와 더불어서 바르보사까지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5편의 줄거리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화면을 보면서 짧고 굵게 한번 살펴보죠. 스페인의 전설적인 해군 살라하르는 젊은 시절에 잭 스패로우와 엮인 적이 있습니다. 잭 스패로우 때문에 사망한 뒤에 유령으로 이승을 떠돌다가 복수를 위해서 바르보사에게 잭 스패로우를 찾아오라고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령 해적이 아니라 유령 해군이 잭 스패로우를 잡기 위해서 판을 벌리는 이야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무슨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이 바르보사가 살라하라라는 악당에게 책이 잡혀서 이 잭 스패로우를 데려와라, 그런 협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캐리비안의 해적 5편의 줄거리입니다. 혹시나 캐리비안의 해적 팬분들을 위해서 한번 언급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1편, 2편, 3편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엘리자베스와 윌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카메오 개념으로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뭐 좀 아쉽긴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3편에서 이미 끝났기 때문에 뭐 그게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 캐리비안의 해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뭐 전편의 내용이나 줄거리를 다 알 필요는 없고 뭐 이 영상에서 소개된 핵심적인 요소만 알고 가신다면 5편 관람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쉽고 가볍게 즐기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나 저를 처음 보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필바였습니다. 안녕!